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보감 묘월경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글자씩 읽고 해석을 하고 사주를 감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의 교재 138쪽을 보시면 138쪽의 그 한문으로 원문에 이제 원문의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면요. 혹 주중 토다 갑투자 부 갑투자 귀 갑장자 부. 그러고 나서 경출 안 보여가지고요. 경출즉부.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걸 해석을 경금이 출간하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인월의 경금에 사주가 이제 토가 많으면 간목이 투간하면 이제 귀한 자가 되고, 간목이 지지 장간에 있으면 부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목이 천간에 있건 간목이 지지에 있건 간목이 천간에 귀, 지지에 부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경금이 드러나면 이잖아요. 경금이 드러나면 부, 안일 부자거든요. 아니다. 이럴 때의 경금은 여러분 이제 써놓으셔야 되는데, 이럴 때 경금은 비견 경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견 경금이 드러나면 쟁제를 하잖아요. 쟁제를 하니까 내 재를 비견이 빼앗아갈 수가 있으니까, 또는 나의 지위, 나의 영역, 내가 다스릴 영역을 비견이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뜻인데, 그냥 제가 경금이 드러나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묘지는 그러니까 제가 왕하잖아요. 경금에게는 모광절이니까 임묘진 월의 경금에 대해서 경금이 드러나면, 경금이 천간에 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제가 그래서 이걸 지금 묘월 경금을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처음 찍은 거가 설명이 좀 부정확하고, 저 역시도 이럴 때는 비견을 말하는 건지 이럴 때는 일간 경금을 말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어떨 때는 확실하게 비견이다 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를 이제 오늘 다시 공부해서, 오늘 지금 오후 5시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계속 이거를 공부하고 사주를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월에는 경금이 투간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묘진월에는 경금이 투간했다고 해서 뭐 아주 그냥 뛰어나다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월에도 이 경금이 투간하면이라는 말이 비견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의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견을 의미하는지 아닌지가 제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경금을 해석을 하고, 이거는 사주가 있어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걸 인월의 138페이지의 경금에 대해서 이게 비견 경금을 의미하는 걸 제가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월 경금을 공부하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공통보감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부하는 분들이시고, 사주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통을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조회수를 보면 한 몇 분 안 되세요.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제일 오랜 시간 공부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걸 떠나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볼게요. 2월 경금은 인묘진의 묘월을 의미합니다. 2월 경금 주, 중, 자연, 유을, 당령지을, 견, 경, 필, 유, 정, 어을, 차, 금, 유, 암강지생, 여, 추금, 일리. 고 2월 경금 전, 용, 정화, 차, 갑, 인정, 차, 경, 벽갑, 무, 정, 용병자,
부기, 다, 출, 면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묘월의 경금은 주는 사주란 뜻이잖아요. 묘월의 경금은 사주 중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을목이 있다. 끝났어요. 그러면 당령에 있는, 그러니까 월령을 담당하고 있는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반드시 머무를 유자예요. 그러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정을 을목에게 머무른다 하니까 우리가 정을 을목에게 주니 이런 표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을 을목에게 머무르게 한다 반드시. 그러면은 이 금은 암강한 세력을 가지게 되니 뭐뭐와 같다. 추절은 이제 금왕한 지절이니까 추절의 금은 굉장히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절의 금과 같은 1, 2 하면 똑같은 이치이다. 1, 2 그러면 이치가 같다. 그래서 추절과 이치가 같다. 추절의 금과 이치가 같다. 그러므로 묘월의 경금은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정화를 쓰고, 그런데 간목에 빌릴 차자인데요. 빌리다,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간목에 의지하여 정화를 인화하고, 경금에 의지하여 간목을 벽 쪼갠다. 무정, 정화는 없고 병화가 있는 사주는 부기가 다 많이 나온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면강에서입니다. 여기 조사거든요. 면강에서니까 힘쓸 면, 강할 강자니까 면강하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정화는 없어요. 그리고 병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묘월의 경금은 정화를 오로지 쓰는데 정화는 없고 병화가 있다라는 거는 병화는 정화를 재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이제 그러면 육신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면 편관이잖아요. 정관과 편관은 인생의 차이가 험난함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는 힘들게 노력해야 부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화가 없고 병화를 쓰는 사주는 부기가 많이 면강에서 나오더라. 읽겠습니다. 혹 정제간 갑투인정 지하 제견 일경 제가 배득 중화 필연 대귀 여 불견 경합자 수 정갑 이제 넘겨서 할게요. 만약 정화가 천간에 있고 간목이 투간하여 정화를 인화하고 아래 지지에 다시 하나의 경금을 만나서 간목을 제하면, 그러면 지지의 하나의 경금이니까 신금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 지지가 다시 하나의 경금을 만나 간목을 제하면 배합이 득 얻었다. 배합이 얻는다. 중화를 얻으니 그러면 이 사람은 필연 너무도 당연하게 부기한다. 만약 불견경합자 경금을 만나지 못해서 합을 못한 사주는 비록 정화와 간목이 있다 하여도 그러면 정화와 간목이 둘 다 투간을 하면 당연히 경금도 투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니까 경금으로 다시 해석을 할게요. 다시 합니다. 여기서부터요. 정화가 천간에 있고 만약 정화가 천간에 있고 간목이 투간하여 정화를 인화하고 아래 지지가 다시 지지에서 하나의 경금을 만나서 간목을 제하면 배합이 중화를 얻으니 당연히 필연적으로 크게 귀해진다. 만약 이제 여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연결하지 말고요. 만약 경금을 만나지 못해 합을 못하는 사주는 비록 이게 합이라는 게 그냥 합을 한다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경금을 만나지 못해 합하지 못하는 사주는 비록 정화와 간목이 양투 둘 다 투간할지라도 역속 평인 또한 평인에 속한다. 춘정 불왕불쇠 고용갑 위 좌 정지물 갑약 무경벽 즉 불능인정
을목, 수, 다, 우, 기, 습을 상정. 난, 위, 정목. 고, 유, 정갑, 무경자, 상인. 유, 정경, 갑, 불, 출간자, 상인. 혹, 정투, 무경갑자, 가허, 공감. 무정, 유병자, 이로, 공명. 다 읽겠네요. 혹, 일편갑을 기, 경, 출, 방, 파제, 내, 종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요. 춘절의 정화는 왕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다. 춘절의 정화는 왕하지도 쇠하지도 않다. 고로 간목을 쓰어서 간목을 쓰면 이 간목이 정화를 도와주는 물이 된다. 간목이 만약 경금에 벽갑이 없으면 이제 춘절에는 간목을 쓰려면 반드시 경금으로 쪼개어야 하는데 간목이 만약 경금이 벽갑함이 없으면 불능인정 정화를 인화할 수 없다. 네, 임묘진월에는 목에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요. 을목이 비록 많아도 또한 꺼린다.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한다. 습을 상정이라는 거는 이제 을목이 습한 목이어서 정화를 꺼뜨리는 것이지 정화에 을목에다 불을 붙인다고 정화에 불이 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춘절에 묘월의 을목은 정화를 스스로 인화하지는 못합니다. 다시요. 이제 간목이 만약 경금의 벽갑이 없다면 정화를 인화할 수 없다. 을목이 비록 많아도 또한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하는 것을 꺼리니 이 을목이라는 것이 정화의 어머니가 되기 어렵다. 이제 정화의 을목이 편인이잖아요. 고로 유, 정갑, 정화와 간목이 있고 경금이 없는 사주는 평범한 사람이다. 정화와 경금이 있고 간목이 불출간, 천간에 드러나지 않는 사주도 또한 상인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천간에 드러나지 않은 사주는 평범한 사람이다. 혹 만약 정화는 투간하는데 경금, 간목이 없는 사주는 가허, 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다. 공감은 될 수가 있다. 공감이라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세먼.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이제 전시, 그러니까는 수도의 궁에 가서 황제 앞에서 뭐 시험을 보는 그런 과거 시험에 공부하기 위하여 받는 그런 기관, 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수가 있다. 무정 유병자, 정화는 없고 병화가 있는 사주는 1호로 가서 공명을 얻을 수 있다. 네, 만약 한 조각에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이제 편을 그냥 조각 편자니까 한 조각에 이렇게 늘 해석을 하는데요. 만약 한 무리에 가불이 있으면 경금이 드러나서 봉자가 죄송합니다. 방자가요. 도울 방자거든요. 그래서 경금이 재성을 파괴하는 걸 돕는 것을 꺼리니 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을목이 천간에 드러나면 경금이 재성을 쟁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성을 파괴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의 경금은 비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이 천간에 드러나서 재성을 쟁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재성을 파괴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니까 재성을 파괴하면 내 돈이 없어지고 나의 영역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이 드러나서 재성을 파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꺼린다라고 끝나야겠네요. 꺼린다. 네, 종제격이면 도리어 사주의 주인은 부귀하다. 그러니까 경금이 없어야 종제격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약, 견, 일비. 이제 일비라고 나오면 이것은 경금이 또 하나 투간한 거죠. 만약 하나의 비견을 만나면 또 사주의 주인은 외롭고 가난하다. 여러분 천간에 경금이 투간하면
이제 쟁제를 하기 때문에 쟁제를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로울 고자를 쓰고 쟁제를 하면 내가 재물을 경금과 다투어서 갖지 못하니까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재자, 화처토자, 종하는 사주, 재성으로 종하는 사주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재성이 목이잖아요. 경금 묘월의 재성이 목이죠. 그러면 이제 종재라는 건 목으로 종하는 사주이고 종재는 재가 재성이 목이 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오타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용이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용을 생하는 것이 자식의 어머니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한테는 아내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수처목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가끔 오타가 있는데 여기에 오타는 되게 중요하니까 고쳐야 합니다. 수처목자이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종재는 목으로 종하니까 목이 용인 사주였고 다시 용정자 정화를 용하는 사주는 쥐가 위처 간목이 처가 되고 그러면은 화가 자식이 되는 것이죠. 여긴 여기까지만 가고 끝났습니다. 다시요. 정화를 용하는 사주는 간목을 취하여 처가 된다. 만약 유, 경, 재, 난, 허, 동해, 사금, 혐, 개정진이, 중견, 무기, 여, 인, 앞, 복, 지상, 수, 갑투, 위, 묘.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볼게요. 만약 경금이 있어서 견제를 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간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화를 쓰면 간목이 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간목이 처가 되는데 거기에 만약 경금이 있어 제하면 이럴 때 이 경금은 이제 비견 경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 경금 비견이 있어서 간목을 견제를 하면 쟁제가 되죠. 그러면은 동해 함께 해로하기 어렵다. 함께 해로하는 거를 허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쟁제가 되면 아내와 오래오래 해로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천간에 경금은 비견의 의미이다. 그래서 경금이 투간하고 간목이 투간하면 간목을 견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함께 해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끝났고요. 사금, 사에 있는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 사를 왕상휴수사의 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운성의 사를 얘기하는지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저도 이제 각주를 달았거든요. 그거를 왕상휴수사로 사로 봐도 되고 12운성으로 봐도 되고 또는 이거를 사절이라는 의미로 그냥 기운이 다해서 정지를 하는 그러니까 봄은 이제 경금이 기운이 끊어지고 그치는 정지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절에 사인 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기운이 끊어져서 사한 금은 혐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싫어한다. 개 덮었어요. 이게 정수리 정자니까 머리 정자죠. 그러니까 덮는 것을 싫어한다. 머리를 덮는 흙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머리에 흙이 덮이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머리에 흙이 덮인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토가 지지의 진토나 뭐 축토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에 있는 금은 머리에 진 흙이 덮여 있는 것을 싫어한다. 거듭하여 견 무기. 그런데 이런 경금의 머리에 진흙이 덮여 있는 것도 싫은데 거듭하여 무기토를 만나면 같다. 사람이 억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엎드리고 있는 모양과 같다. 반드시 그러니 간목이 투간해야 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문 해설이 좀 길었는데요. 예, 지우 끝.
끄고 사주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사주를 보실게요. 뭐 하는 분들인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사주는 음자, 계묘, 경신, 정축.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금, 묘월의 용은 오로지 정화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정화를 용한다. 그러면 늘 말씀드렸듯이 정화를 용하는데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면 이제 불꽃이 더욱더 훌륭하겠죠. 그러면서 신금이 이제 또 있어서 목을 제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통의 용이 딱 두 개만 그러니까 두 개를 얘기할 때 하나만 있어도 항상 그 사람들은 두 개가 있어야 뭐 과거 급제하는 명인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고 뭐 과거 급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 사주는 계묘 다음에 이제 순행이니까요. 갑진을사 병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천간에 간목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진, 을사 이렇게 해서 이제 목이 와서 이 신금이나 경금으로 목을 견제해서 인화를 할 수가 있지요. 이분은 서울대 화학과를 나왔어요. 화학과를 딱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사법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 하나만의 용으로도 이제 과거 급제하는 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주는 갑진, 정묘, 경신, 병자인데 이분들은 이제 근왕하니까 양간인 남자가 근왕하면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죠. 그리고 이렇게 관살이 투과했으니까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자가 양간인데 근왕하면 이 시대는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집안의 가장이 되고 이제 뭐 이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 두 번째 사주도 경금이 근왕하고 이 사주는 묘진이 이렇게 방합을 하고 있어요. 방합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의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의 혜택을 보고 환경에서 자기가 그 소속이나 환경에 속해서 되게는 귀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 지위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경금이 묘월에 용이 정화도 있고 간목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후로 병화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정화 간목이 둘 다 투관하면 과거 급제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화 간목이 천간에 투관하고 그래서 인화를 하고 지지에 신금이 있어서 본문에 나왔잖아요. 지지에 하나에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견제를 하면 이 사람은 배합이 중화를 얻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크게 귀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군인이세요. 군에 있는 장성급의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 사주는 제가 이제 이 경금이 투관한 거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설명에 딱 맞는 게 없어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고서 중에 설하고 공통보감을 평주를 쓰신 설하고 선생께서 인용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보감 경금묘월의 예시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경금하고 간목이 투관했잖아요. 그리고 정화가 암장하고 있으면 무과에 급제해서 대장을 지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과 간목이 둘 다 투관하고 이제 오화가 암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과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리고 대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주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